저희가 DK락을 가져오셨는데요. DK락이 어떤 회사인가요? DK락은 제가 이제 앞서 앵커님 질문 주신 것 중에 네네. 피팅 밸브 업체들 많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제가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종목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일단은 거의 8%가량 오늘 오르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는 일단 네.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일단 내용만 들어 놓으신 다음에 관망하셨다가 주가가 약간 내려갈 경우에 그럴 때 서서히 매수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팅, 그다음에 밸브 생산 전문 업체이고, 피팅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수평이나 수직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밸브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여닫는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밸브는 통상적으로 집에 그 가스 밸브 이런 게 다 있으실 건데 그 가스 밸브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피팅 밸브는 뭐 이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건 주로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그다음 석유 화학, 그리고 뭐 원자력 화력 같은 발전 설비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요 고객사가 조선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중공업이 있고, 해외 볼 때는 그 오일 쪽으로 엑슨모빌, 그다음에 뭐 가스 쪽은 가즈프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 300개 정도의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가 미국의 수와즐락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북미, 유럽 등 주요 수출 국가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피팅 앤 밸브 이 제품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제품도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제품 중심으로 많이 판매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 동사의 제품의 강점 중 하나가 제가 앞서 경쟁사 수와즐락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수와즐락이랑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소위 네네. 말하는 이 가성비 전략 차원에서 고객사 중심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방 시장이 조금씩 더 다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주항공 중심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 곳에 있어서 인증도 받고 있고 뭐 경쟁사,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과 함께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수소산업에서도 관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미 소연료 전지나 소차 부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수소 이런 쪽으로 다각화되는 측면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136억, 당기 순이익 1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사들 보시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K락. 앞서 사업 다각화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전방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곳들과 사업을 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을 좀 기대해 보죠.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9,000원 잡고 있고요. 지금 매수 시기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매수 시기는 10,000원 초반대 정도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특히 피팅 업체들 오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피팅 업체 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정우 대표님.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하이로 코리아가 네네.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이로 코리아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 말로 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중견 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로 코리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뭐 BMT라고 하는 기업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팅 밸브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적이 이제 잘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전방에서 이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석유나 화학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 산업들이 아무래도 산업 어떤 소재, 부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에 많이 좀 사용이 됩니다. 뭐 반도체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플랜트 이런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석유나 화학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방 시장이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수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만들 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감도 있던 섹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소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속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재대 부담 때문에 실적이 혹시라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일부 있었는데 그 예상을 이제 깨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피팅 말고도 밸브 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피팅 앤 밸브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는데요. 네네. 사업의 좀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피팅 앤 밸브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은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이제 고객사가 조금씩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 구도에 조금씩 있고 제품의 어떤 호환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성광 밸브도 지금 8.9%나 움직이는데요. 성광 밴드. 네. 그렇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 우리가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적자였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한 26억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 보시면은 87억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167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가운데 좀 주가가 반응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조선 업체 단체가 상당히 향후에 좀 좋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조선업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장비 업체, 뭐 소재 업체 이런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전망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전망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들 기업들이 계속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나온 이후에 지금 한 2, 3거래일 정도 계속적인 네.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라면은 일단 이렇게 신고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은 대신에 좀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밸류 측면에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비싸진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끌고 가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더 끌고 가라.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요? 지금 일단 네. 상황에서는 그냥 보유하시고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가 뭔가 꺾인 느낌은 아니니까 만약에 추세가 꺾인 느낌이라면은 일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차익 실현하고 나은 물량을 가져가면 되겠지만 지금 뭔가 꺾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낫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광밴드 이번 달 들어서 그러니까 8월 초부터 해서도 지금 한 20% 정도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뚫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 캐스터, 지금 우리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하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약할 때 보통 네네.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곤 하는데요. 오늘 테마주 흐름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칩4 동맹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미중 우려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히토류 관련주 단기 매매 측면에서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재모 대표님? 일단 항상 뭐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관련된 그룹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이 미중 무역 분쟁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외교적인 이슈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그 속에서 뭔가 국내 업체들이 뭐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니온 관련된 그룹들이 뭐 오르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추세,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질 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빠지는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빠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빠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가 아니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빠져 있어서 뭔가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유니온 같은 기업이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히토류, 이제 희귀 금속과 관련돼서
대체제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히토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노바텍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이 기업이 중국에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금속을 조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연구 자석을 네네.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히토리 금속과 관련된 뭐 투자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노바텍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 히토리 금속의 생산을 90%가 중국이 생산합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를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ETF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히토리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실질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따져보실 때는 그런 종목들, 그런 ETF 중심으로만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리 관련된 아까 이제 광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광물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광물을 가져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꼬리표 붙어 있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 내에서 채취되는 광물을 써야 세금 혜택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KT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무 대표하고 KT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KT가 이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팍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이제 KT가 뭐 주가 변동이 이제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중 한 2% 이상 사실 올라갈 때도 이 정도면 사실 많이 올라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라간다고 표현하신 것 같고 KT가 다른 통신사들과 좀 다르게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지난 3월 달 저점이 17,000원인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데 불구하고 추정 PER로 따질 경우에는 경쟁사 SK텔레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PER은 8배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사 SK텔레콤이 뭐 11배,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좀 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KT가 아마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SK텔레콤이 이미 2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거의 얼추 비슷한 흐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보다 뭐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4,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지금 5천억 이상, 뭐 5,200억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오늘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실적이 더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통신 3사 지금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SK텔레콤이 먼저 중간 요금제 5G 관련돼서 요금제 출시를 했고요. KT랑 LG U+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정도에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5G 가입자는 이제 순증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할 거고 어느 요금제에 많이 포지션이 되느냐 그러니까 비싼 제품으로 많이 유도를 하느냐 아니면 중간 요금제 그다음에 하위단에 있는 낮은 네네. 가격대의 가입자로 뭐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향후에 실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인구는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가입한 만큼 향후에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가입자 수, 예상 가입자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통신 3사가 이제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판촉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판촉 활동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지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분기나 4분기를 보실 때는 이 비용 통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반드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각 3사의 실적의 어떤 방향성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KT 보실 때 그다음에 통신 3사 실적을 보실 때는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은 KT는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저도 많이 문의 받을 때마다 대답드리는 것들이 방향이 한번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거의 뭐 한 길게는 10년 가까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어렵고요. 바닥에서 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적으로 고점이 어딘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겠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차라리 SK텔레콤이나 LG U+를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도 있고 KT 주가가 2% 이상 오르고 있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KT가 사실은 약간 공기업 같은 느낌이 있죠. 이제 그걸 걷어내야
SK텔레콤이라든지 민간 기업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주가도 좀 탄력 있게 올라갈 텐데 좀 무거운 건 맞습니다. 근데 요즘 뭐 변하는 모습 보면 약간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영 캐스터하고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해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봐야 될 게. 네,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네네.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일알루미늄이 3%, 삼화알루미늄은 8% 넘는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타 소재주들에 비해서 이 전고점까지 좀 룸이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소재주 내에서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쪽 섹터는 작년에도 제가 좀 기억하기로 테마로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2차 전지 뭐 소재 많은 이제 금속 소재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알루미늄도 이제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사용될 거는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기대감이 일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테마성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이제 소재, 소위 우리가 말하기로 4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들을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극재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는 뭐 LG 화학이 일단은 뭐 시가총액 규모로는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좀 더 주도할 수 있고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재 중심으로 보는 게 맞겠고 다른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쪽 섹터가 분명히 실적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데 그걸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전혀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데 양극재 업체들 정도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실적에서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 그다음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알루미늄이나 뭐 밑에 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양극재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방산주 이제 앞으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이번 주인가에서 증권사에서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을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멀티플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상승 여력이 대략 한 6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월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월, 화, 수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오늘 나온 보고서 잘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기존에 69,000원이었는데 9만 원까지 지금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언가 지금 새롭게 실적이 굉장히 뭐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산 사업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밸류를 달리줘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밸류를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더 올려주는 게 맞겠다 해서 계속적인 커버 증권사 중심으로 보고서가 등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를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분명히 또 세미나를 다닙니다. 세미나 다니면서 기관 투자 대상으로 이 기업을 사야 된다. 아마 강하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게 기대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해외 쪽에서 수주 기대감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뭐 다누리호라든지 또는 뭐 한국 누리호라든지 이렇게 수와 올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내에 뭐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라든지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업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모 대표하고는 워닝 머티리얼즈 실적이 나왔는데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방 업체들 실적 중에서 반도체는 나름대로 네.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부품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제 고순도 특수가스라고 해서 뭐 암모니아 뭐 이런 중심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소모성으로 사용이 되는 소재를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지금 2분기 실적이 나름대로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업 잠정 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23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한 163억 정도 나올 거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잘 나온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연간 실적으로도 한 686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뭐 커버하는 증거사 중심으로는 예상 실적을 좀 더 상회하는 뭐 그런 어떤 보고서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3,900억인데 올해 최소 보수적으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한 640억만 나와도 지금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 6배, 7배 이 정도 범주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소재 업체들이 네. 낮은 밸류를 받고는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저평가 가추질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원익 그룹사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장비를 많이 납품하는데 이 원익 그룹사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뭐 원익 QN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들 기업들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만 놓고 볼 때도 메모리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비메모리 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에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 가치주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좀 적극 매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